오늘 리뷰는 바로 HG 초룡신. 정말 이게 무슨 일이야, 와우 세상에 라는 소리가 나오는 그런 프라모델입니다. 2022년에 가오가이가가 RG로 나오고서 야 초룡신이 나오긴 할까? 막 그런 생각했었는데 이게 나오네요. 대신에 RG가 아니라 HG로 발매를 했습니다. 발매는 2025년 1월 25일에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됐고요. 한국에는 조금 늦었죠. 2월 8일 발매가 됐습니다. 가격은 엔가론 6,000엔, 국내 정가는 72,000원입니다. 박스부터 좌측은 파란 색깔 빅룡, 우측에 빨간 색깔 염룡의 컬러를 쓰고 있고요. 밑에 있는 이름도 가운데 갈라서 초룡신입니다. 가운데가 또 파란색, 빨간색으로 갈라져 있죠. 용자왕 가오가이가의 두 번째로 등장을 한 용자 로봇이죠. 3G의 용자 로봇 군단에서는 굳이 따지면 맏형 역할을 맡는 그런 용자기도 합니다. 뭐 가이야 대장이니까 넘어가고, 초룡신이 약간 이제 맏형 그런 포지션. 아유 좋거든요. 박스 두께도 꽤 됩니다. 이게 은근히 파츠가 많아요. 그도 그럴 게 변형 관련 그리고 합체 관련으로는 기본적으로 추가 파츠 또는 파츠 교체식이기 때문에 그걸 위한 파츠들이 좀 여러 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애초에 빅룡 하나, 염룡 하나만 해도 건프라로 따졌을 때 각각이 HG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사면 HG 2개 만드는 꼴입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 파츠 수나 이런 것만 보면 거의 뭐 MG에 준한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은 바로 리뷰 보도록 합시다. 자, 조립하고 들어왔습니다. 구성도 전부 다 나열해봤습니다. 근데 구성이 가운데 너무 잘 서 있는 거 아닌가 싶은 무언가가 있긴 하죠. 방금 이야기했듯이 아무래도 변형이나 합체 같은 경우는 추가 파츠를 사용을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이 초룡신은 추가 파츠들만 모았을 때입니다. 대신에 뭐 이 상태로 부족한 부분들은 있어요. 뭐 어깨도 당장 부족하기도 하고, 이 무릎 아래쪽에 있는 빈 공간이 있어요. 다리 안쪽에. 그런 부분들 차차 보도록 합시다. 먼저 스티커입니다. 한쪽은 호일실이고요. 하나는 플라스틱 실입니다. 그래서 호일실 쪽에 뭐 검은 색깔 라인이라든가 뭐 차량의 라이트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다 부착을 하고 나면은 선택적으로 부착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스티커가 남게 됩니다. 빅룡과 염룡의 가슴, 이 다이얼 돌렸을 때 게이지를 표시하는 부분인데, 이 앞에 있는 스티커처럼 이제 일체형 스티커도 있고요. 각각의 게이지별로 붙일 수 있는 스티커도 존재합니다. 근데 직접 부착해보니까 이 개별 스티커 같은 경우는 위아래 재단이 딱 맞질 않아서 살짝 구겨지는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일체형을 그냥 부착을 했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스티커, 주로 유리창 관련에 부착을 합니다. 비클 모드의 앞유리나 옆에 뭐 창문 같은 부분들, 또는 빅룡과 염룡의 이마, 이런 부분들을 부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신 로보야 당연히 동일한 형상의 파츠들을 쓰잖아요. 같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변형할 때 쓸 차량 앞부분 파츠입니다. 앞유리 부분이고요. 빨간색 파츠 그리고 파란색 파츠 위에다가 이제 뭐 헤드라이트, 파란색 스티커, 앞유리, 플라스틱 스티커, 윗부분에는 검은 색깔 스티커를 사용을 해서 색깔을 재현을 하고 있고요. 재단 상태는 좋습니다. 아주 딱 맞게 재단되어 있어서 아주 깔끔하게 붙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앞유리의 플라스틱 스티커는 반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유리창입니다 같은 분위기도 낼 수 있고 좋죠. 그리고 비클 모드에 사용할 차량의 뒷부분입니다. 정확히는 변형 후에는 백팩이 되는 부분이에요. 실제 변형 시에는 이 옆부분이 접혀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두께감이라든가 이런 조형을 위해서 아예 별도 파츠, 커버 파츠입니다. 커버를 통해 이 윗부분에 이제 크레인과 사다리를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브리징건, 멜팅건, 각각의 무장들입니다. 뭐 합체 시에는 팔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HG는 교체식이죠. 그래서 팔도 별도로 있으니까 아예 이제 멜팅건과 프리징건의 프로포션에 더 집중한 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께도 얇은 편이고요. 총구도 길쭉하고 아주 보기가 좋죠. 그리고 가만 보면 디테일이 서로 다릅니다.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거는 이 몸통에 붙는 은색 부분은 스티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총구랑 손잡이랑 이 센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안쪽에 은색 파츠가 들어가서 분할인데, 나머지 이제 파란색 안쪽과 빨간색 안쪽에 있는 은색은 스티커. 디테일은 다 안쪽에 양각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좀 스티커는 눌러서 부착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택 조립용 표정입니다. 일반 표정도 있지만 이렇게 외치기를 하고 있는
기압을 넣고 있는 이런 표정도 하나 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표정으로 선택 조립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교체를 할 수도 있긴 한데 표정을 바꾸려면은 이 기본 얼굴을 다 분해를 한번 해야 돼요. 그리고 빅룡에게는 크레인 파츠, 그리고 염룡에게는 미러 쉴드. 이 크레인 파츠 같은 경우는 원래 구조상 이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초룡신의 머리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건 백팩입니다. 나중에 합체할 때 보겠지만은 이 머리 부분은 교체를 해줄 거고요. 빼버리고 이 밑에 있는 백팩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머리는 이제 플라스틱 스티커를 부착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온전히 약간 크레인의 조종석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러 쉴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염룡의 무장이기도 하죠. 이렇게 손에 쥐고 사용을 하는 무장. 그리고 합체 시에는 이게 초룡신의 가슴으로 갈 겁니다. 가만 보면은 이 미러 쉴드의 미러에 해당하는 부분은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으로 사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반사광이라든가 기본적인 사출색 자체가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초룡신으로 합체할 때 사용을 할 가슴 파츠입니다. 이 미러 쉴드 아래쪽에 나중에 장착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초룡신용 무장손입니다. 뭐 주먹손 기본 장착이긴 한데 무장도 쥐어야 하니까 무장손이 한 세트 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3개 전부 다 사실상 본체 아닐까요? 일단 이 초룡신의 바디 부분 간단하게만 좀 설명할게요. 이따가 어차피 합체 후에 외형이나 이런 거 상세하게 볼 거니까 지금 좀 설명해둘 만한 것들 미리 좀 봅시다. 일단 상체는 어깨나 가슴 그리고 백팩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초룡신 전용 파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도 지금 무릎 관절까지는 전용 파츠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대신에 이 다리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비어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임의로 지금 조립할 수 있는 만큼 해놓은 상태인데 원래라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다리 구조는 이런 식이다. 아래쪽은 비어있다. 이런 거를 좀 참고하고 이따가 합체를 보면은 아 저런 식이구나. 그런 걸 바로 이제 캐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빅룡, 염룡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조립하고 나면은 이렇게 본체들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로봇 상태로 완성이 됩니다. 일단 전체적인 프로포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완전 변형을 하지 않는 만큼 이제 프로포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실하게 좀 잡은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되게 멋있습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합체한 모습보다 지금 이게 더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보니까 합체 전 모습의 매력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전체적인 색감도 되게 이쁘게 잘 나왔어요. 진한 파란색, 진한 빨간색 그런 느낌으로 해서 색감도 좋고 무장도 기믹이라든가 이런 디테일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크레인도 그렇고 사다리도 그렇고 옆모습도 다리가 너무 두껍지 않고 되게 밸런스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합체전의 매력도 상당하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백팩에 있는 무장은 좀 빼고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무장 먼저 좀 살펴볼까요? 일단 빅룡의 크레인, 염룡의 사다리입니다. 각각 무장으로서는 프리징 라이플, 멜팅 라이플이죠.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이 크레인의 끝부분 노란색과 검은색의 이 줄무늬 이거 파츠 분할입니다. 진짜 좀 놀랐는데 아니 원래라면은 당연히 스티커겠지? 난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게 파츠 분할이더라고요.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파츠 분할을 해? 같은 느낌? 그래서 프리징 라이플의 총구 같은 경우도 구멍 뚫려 있고요. 깔끔합니다. 그 밑에 있는 크레인 부분은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으로 사출된 크레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크레인의 이 뒷부분 같은 경우도 디테일들이 상당히 좋죠. 윗부분에도 디테일이 이것저것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아래쪽에는 이런 실린더 디테일부터 해서 이것저것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띕니다. 당연하지만 연장 기믹도 들어있어서 이렇게 길게 뽑아줄 수가 있거든요. 2배로 길어져요. 거의 안쪽에 이렇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신축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당연하지만 이렇게 높낮이 조절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장 자체를 손에 쥐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 가동축을 돌려보면 안쪽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 돌려놓고 무장손에 이렇게 쥐어주고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중간 부분에도 손잡이가 있어요. 이렇게 접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쥐고 쓰는 것도 가능하죠. 다음은 사다리. 거의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색깔도 하얀색이고요. 멜팅 라이플의 총구 부분도 구멍 뚫려 있는 형태고 깔끔한 조형 보기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크레인과 다르게 이쪽은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전시켜주는 게 가능하고요. 사다리 자체의 디테일도 상당한 편입니다. 먹선 넣을 때가 굉장히 많죠. 이것만도 한참을 작업을 했으니까요. 밑에 보면은 이제 실린더 디테일이라든가 아래쪽에도 이런 패널 라인들 조금씩 보이고요. 윗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사다리 길어집니다. 이렇게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된 부분에도 비슷한 형태의 디테일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요. 이쪽은 안쪽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는 형태입니다. 크레인과 동일하게 뒤에 있는 가동축을 돌려보면은 이렇게 손잡이가 나옵니다. 이걸 들고 이제 라이플로 쓸 수도 있지만은 당연히 중간 부분에도 이렇게 손잡이가 접혀져 있기 때문에 이걸 쥐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별 메카 같은 경우는 머리랑 가슴을 빼고는 나머지 파츠는 완전 동일한 걸 쓰기 때문에 딱 이제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의 차이기 때문에 머리랑 가슴은 직접적으로 보면서 비교하면서 한번 보고요. 나머지는 빅룡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세히 보면은 빅룡 같은 경우는 머리의 오른쪽에 이렇게 안테나 형태의 파츠가 달려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마에는 육각형의 마치 얼음 결정 같은 형태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플라스틱 스티커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은 얼굴, 눈도 분할 다 되어 있고요. 패널 라인도 충실하게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조립했을 때 먹선까지 넣으면은 좀 더 디테일을 진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먹선 넣는 것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염룡, 이제 머리 부분은 좌우 반전 같은 느낌이죠. 염룡은 왼쪽에 이렇게 안테나 파츠가 달려있지만은 빅룡은 오른쪽이었죠.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재미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염룡은 이마가 동그라미라는 게 또 틀린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불꽃 무늬가 새겨져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플라스틱 스티커를 사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얼굴, 눈도 당연히 분할되어 있고 디테일도 염룡, 빅룡 둘 다 동일하죠.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염룡만큼은 약간 외치는 표정을 써보고 싶어요. 이게 완전 분해를 한번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좀 많이 번거롭기도 하고 분해가 쉽게 되라고 뭐 이런 돌기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번거롭긴 하거든요. 그래도 빅룡은 차분하니까 이런 무표정 뭐 잘 어울리긴 하는데 염룡은 좀 더 이렇게 열혈 쪽이잖아요. 분해! 짠! 이렇게 분해하고 나면 이제 얼굴 파츠를 뺄 수 있습니다. 얼굴 파츠도 이 좌우에 또 끼워져 있으니까 천천히 빼주고요. 아예 이 분할되어 있는 눈부터 재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 분해를 한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파츠 가져와서 재조립 완료! 머리 끼면 기압을 넣고 있는 얼굴의 완성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고개를 내리고 있는 것보단 드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심메트리컬 도킹 할 때 이렇게 외치고 있는 표정이란 말이에요. 뭐 그게 아니라도 염룡은 약간 열혈기가 있어가지고 이런 표정이 잘 어울리기도 하네요. 그리고 흉부도 한번 살펴봅시다. 또 흉부가 좌우 반전이니까요. 그리고 무장이기도 하죠. 기본적인 패널 라인들 뭐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디테일 좋고요.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빅룡은 이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다이얼입니다. 이 다이얼을 돌리면은 왼쪽 가슴에 있는 이 게이지가 올라가요. 이게 레벨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양쪽 다 일단 스티커를 사용을 합니다. 아까 스티커 볼 때 이야기했지만 이 노란색 부분을 개별적으로 부착할 수 있지만은 그냥 저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부착을 한 상태고요. 안쪽에 지금 이 스티커랑 동일한 형태의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음각으로 파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벨을 올려서 가슴을 열어주면 짠! 체스트 스릴러! 강력한 냉기를 발사하는 무장이기도 합니다. 순식간에 막 이제 대상을 얼려버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이 커버 안쪽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이 안쪽에도 마치 바람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디테일들이 좀 눈에 띄죠. 그리고 염룡의 가슴 정확히 빅룡과 좌우 반전입니다. 색깔도 다르죠. 다이얼 부분의 색깔이 다를 뿐 이제 디테일은 좌우 반전이라는 거. 해서 동일한 패널 라인, 동일한 스티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이얼의 빨간색으로 스티커를 바꿨을 뿐이고요. 마찬가지 이 왼쪽 가슴에 다이얼을 돌려서 오른쪽 가슴에 있는 레벨을 조절을 하고 가슴을 오픈! 체스트 워머! 염룡 같은 경우는 빅룡과 다르게 마치 열선처럼 생긴 디테일이죠. 아까 빅룡 같은 경우는 뭔가 에어덕트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막 바람이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쪽은 확실히 열을 발생시킬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제 커버 안쪽의 디테일은 역시나 좌우 반전으로 동일한 디테일을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색깔만 다를 뿐 디테일이나 이런 거 다 똑같으니까 이제 빅룡으로 보도록 할게요.
가만 보면 기본적으로 허리 라인도 굉장히 잘록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쑥 이렇게 들어가는 디자인이죠. 오목하게. 그러면서 복부에도 좌우에 패널 라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등으로 가보면 백팩이 눈에 띄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들어주면 안쪽에 스러스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주변에 검은 색깔 부분이 파츠 분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디테일하게 보인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비클 모드 파츠의 옆부분이 지금 이 백팩의 이 겉부분에 해당하는데 이 뒤집힌 겁니다. 이게 안쪽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초령신으로 합체할 때 발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팔의 경우는 팔에 있는 검은 색깔 라인들, 어깨, 팔, 앞뒤 전부 다 검은 색깔 스티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재단은 꽤나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 공간에 거의 딱 맞게 부착이 됩니다. 어깨에 기본적으로 디테일도 괜찮게 들어가 있고요. 특히나 뒤쪽에서 봤을 때는 바퀴, 실제로 이렇게 굴러가는 바퀴로 들어가 있고요. 팔 같은 경우도 뒤쪽에 역시나 굴러가는 바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팔 메탈릭 실버로 사출된 부분도 있고요. 패널 라인도 조금씩 더 들어가 있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제 무장손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완전 주먹손까진 바라지 않아도 편손 한 세트만 더 들어있었어도 좋지 않을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도 지금 패널 라인이 굉장히 이쁘게 잘 들어가 있더라고요. 리파인이 적당하게 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노란 색깔도 다 분할이고 고관 밑에 있는 은색도 마찬가지. 사이드 스커트의 디테일도 꽤 좋은 편이죠. 원래라면은 이 오른쪽 사이드 스커트가 초룡신의 앞쪽 스커트가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뒤쪽 스커트 부분도 디테일 이것저것 들어가 있습니다. 합체할 때 여기가 이제 사이드 스커트가 되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허벅지 디테일이 꽤나 좋습니다. 좀 놀란 부분 중 하나인데 원래 디자인상 그냥 매끈한 부분 중 하나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의 디테일도 상당히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이제 비클의 앞부분이죠. 이 옆에 있는 이 플라스틱 스티커 붙은 부분이 유리창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무릎으로 펼쳐져 있긴 하지만 원래는 여기가 또 경광등 부분이기도 합니다. 클리어 레드로 되어 있고요. 안쪽은 노란 색깔 작은 스티커를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 앞부분의 클리어 레드 파츠도 이쁘게 분할되어 있습니다. 은색 파츠랑 같이 해가지고 조합이 되는 형태고, 그리고 종아리 쪽 뒤쪽에 있는 바퀴도 이제 굴러가는 바퀴입니다. 이거 꽤 센스 있게 이게 바퀴만큼은 다 굴러가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보면은 역시 패널 라인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밑으로 이렇게 라이트 부분이 또 이 스티커를 사용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다리 안쪽 디테일도 상당히 좋습니다. 되게 깔끔하게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어서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도 디자인 이쁘죠? 야, 되게 샤프한 느낌으로 뭉툭한 느낌 안 들게끔 잘 디자인되어 있고요. 발바닥 역시 디테일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가동 보도록 합시다. 가동은 염룡으로 보도록 할까요? 이 염룡이 가동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다 같은 그런 느낌으로. 목 자체는 이중 볼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을 앞으로 뺐다가 넣었다가 할 수도 있고요. 고개 드는데도 나름 도움을 많이 주기도 하고, 숙이는 것도 턱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좀 숙여집니다. 근데 입을 벌리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숙이는 게 조금 약하고요. 무표정 상태에서는 좀 더 고개를 더 숙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확실히 입 벌리고 있으니까 고개 숙이는 게 조금 더 안 좋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앞으로 뽑혀 나오는 관절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간섭이 좀 있어요. 반대쪽은 좀 나은 편입니다. 이제 염룡 기준으로는 오른쪽에 지금 가슴 경첩이 들어가 있잖아요. 반대로 빅룡은 왼쪽입니다. 그래서 양쪽 어깨 가동 차이가 좀 발생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팔을 좀 들고 하면은 좀 더 가동을 하긴 합니다. 그치만 반대로 이제 왼쪽 어깨를 하면은 더 많이 움직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깨도 이렇게 위로 들 수 있는 관절축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사실상 변형에 다 쓰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팔 축관절로 연결입니다. 편하게 돌려줄 수가 있고요. 옆으로 드는 부분 역시 편하게, 애초에 이 부분도 변형 때 이렇게 크게 올라가야 하잖아요. 돌아가지고 이렇게 모여야 하니까. 그래서 아주 편하게 움직여주고요. 팔꿈치 아래쪽 관절부터 움직이는 걸 추천합니다. 위에 쪽 관절 움직이면은 이제 아무래도 외장끼리 위아래가 간섭이 생기고요. 그래서 아래쪽부터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굽혀줄 수가 있어요. 크게 끝까지 굽혀줄 수 있습니다. 손목 자체는 볼 조인트 연결이고요. 그리고 허리는 기본 축관절 해서 회전 편하게 걸리는 것 없이 돌아가주고요. 흉부도 축으로 해서 이렇게 숙이고 들고, 좌우 스윙도 축으로 다 합니다. 이 흉부가 숙여지는 부분이 꽤 숙여지는 편이어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드는 포인트더라고요. 좌우 스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고관절 스커트 먼저 움직여 볼까요? 예, 전면부 축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사이드는 볼 조인트입니다. 너무 크게 움직이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이미 충분히 크게 움직이기도 하죠. 고관절 자체는 축관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딱 보면은 뭐야? 허벅지 쪽으로 해서 관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앞쪽으로 이렇게 한번 움직여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더 많이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가만 보면 90도 이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비클 모드 변형 때 사용할 기믹이긴 한데 이렇게 뒤쪽 스커트를 빼보면 고관절을 추기동시킬 수 있는 가동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외장을 결합하면 가운데 있는 돌기로 락을 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있을 때 위에서 락을 걸고 있었고 락을 풀고 가동시키고 락을 다시 건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까보다도 더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무릎도 이중관절로 해서 이렇게 아주 크게 움직입니다. 90도 이상으로 완전히 굽혀지는 느낌,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무릎 가동은 알아둘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 로봇 상태는 무릎 위치가 지금 살짝 뒤에 와 있죠. 이게 로봇 상태에서는 기본 무릎의 위치고요. 나중에 비클로 변형할 때 무릎 아래쪽을 이렇게 앞쪽으로 가동시켜 줄 겁니다. 이 무릎까지 접고 보면은 완전히 이렇게 밀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앞으로 밀면 비클 모드 변형 상태, 그리고 뒤로 이렇게 가동시켜 주면 이러면 이제 로봇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위치 알고 있으면 좋겠죠, 변형할 때. 다리를 옆으로 드는 것도 아주 크게 들어집니다. 뭐 딱히 축에 제한이 없이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허벅지 회전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발목은 이중 볼 조인트입니다. 그렇지만 볼 조인트가 이렇게 한번 꺾여 있는 90도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전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뒤쪽에 살짝 간섭이 있어서 이제 깔끔하게 돌아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볼 조인트가 뒤로 들어가 있으니까 발목을 뻗을 때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줍니다. 크게 뻗을 수 있고 굽히는 거는 위에 있는 관절을 통해서 굽힐 수가 있고요. 옆으로 꺾는 것도 이 뒤로 들어가 있는 볼 조인트에서 이렇게 옆으로 돌아줍니다. 또. 그래서 접지 않는데 문제 없을 정도로 움직여주는 그런 느낌이죠. 발목을 이렇게 좀 뻗으면서 옆으로 꺾어주면 더 많이 꺾여요. 이제 포즈 잡을 때는 참고하면 좋겠죠. 그래서 무릎 꿇기 아주 멋들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짠, 빅룡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가오가이가 파이널 보면 나오죠. 공중에서 쫙 착지해가지고 무릎 슬라이드 쫙 하는데 염룡은 뒤에서 우당탕탕탕탕 으악 딱 요런 느낌. 이런 캐릭터성도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 중 하나인데 또 이제 HG로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게 또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액션 포즈도 바로 잡아봤습니다. 바로 프리징건, 멜팅건 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는데 요런 포메이션 이런 느낌도 괜찮죠. 괜찮은 것 같아요. 역시 형제. 근데 이쯤에서 약간 비교차 RG 가오가이가를 꺼내왔기 때문에 슬쩍 옆으로 빼고 가운데는 가이가 놔봤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사이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가오가이가로 합체한 게 아닌데도 RG 가이가가 빅룡 염룡보단 큽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부터 뭐 이미 가이가가 훨씬 크죠. 그리고 빅룡은 오히려 프리징건보다는 프리징 라이프를 많이 썼단 말이죠. 그래서 그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오히려 이제 멜팅건 이 총 형태는 오히려 염룡이 더 많이 썼죠. 그래서 이렇게 구도 잡아봤는데 스탠드까지도 올려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아까 편손이 없는 게 좀 아쉽다라고 했던 게 이런 겁니다. 한쪽 손으로는 이렇게 라이프를 받치듯 편손으로 받쳐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긴 해도 포즈는 잘 나오죠. 어깨의 가동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딱 이렇게 어깨에 짊어진 느낌도 잘 표현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 백팩에 연결한 상태에서는 각도 제약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아예 빼고 어깨에 짊어진 상태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둘 다 비클 모드로 변형해보도록 할까요? 과정이야 마지막 부분 빼고는 둘 다 똑같으니까 역시 빅룡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필요한 파츠는 이렇게 변형 전용 파츠들 두 가지 일단 필수로 필요하고요. 빅룡은 크레인 파츠도 필요하죠. 일단 백팩에 있는 크레인 빼줍니다. 그리고 등 자체를 빼줄 건데 이렇게 들고 나면은 이 스러스터 있던 부분 있죠? 팔 살짝 벌려주면은 이렇게 손 잡기 편해집니다. 등을 잘 잡고 등 제거. 그리고 머리도 목재로 제거
손도 제거, 그리고 발도 미리 빼놓도록 합시다. 매뉴얼 상에서는 2단계에서 다리도 제거를 하고 팔도 제거를 해두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팔은 변형을 먼저 할 겁니다. 옆으로 들고 슬라이드로 밀어 넣어줍니다. 이 팔꿈치 아래쪽이 슬라이드 돼가지고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어깨 보면은 작은 돌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또 저기 구멍이랑 맞아서 이제 위치가 틀어지지 않게끔 해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팔을 돌리고 들어 올려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고 돌려서 들어주고, 이때 빼줄게요. 이때 슬쩍 팔을 빼주고 어깨 관절을 앞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 윗부분은 준비가 끝났고 허리 회전. 그 다음 다리를 만져줄 건데, 다리 역시 아까 제거하라고 나와 있어요. 매뉴얼엔 이렇게 밑으로 빼주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굳이 다 빼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정석 매뉴얼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이 다음 무릎을 접어주고 고관절에 허벅지 쪽 관절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한 다음에 허벅지 위쪽을 접고 아래쪽 무릎을 앞으로 밀면서 딸깍 소리 내면서 고정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변형이 끝입니다. 그 다음 차량의 앞부분 가져와서 끼워주는 순서인데, 이렇게 뺐을 경우 이 위에 고관절 쪽 이 관절 드는 게 살짝 번거로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다 안 빼고 살짝만 빼놓고 가동을 먼저 시켜주고 무릎 위쪽 굽혀주고 무릎 외장 접고 이렇게 해도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밀어 넣으면 돼요. 다시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골반 기믹을 사용을 해줍시다. 뒤쪽 스커트 빼고 골반 추기동을 하고 다시 락을 거는 이 작업.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체 쪽도 끝나가거든요. 다시 다리 연결을 해주고 원래 발목이 끼워지던 부분에 차량의 앞부분을 가지고 와서 장착. 이제 좌우를 고정시킨 거죠. 그 다음 상체 쪽으로 가서 이제 비클 모드 전용 파츠 좌우로 가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씌워줄 건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렇게 뒤집었을 때 흉부, 로봇 상태의 흉부를 보면은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에 맞게끔 딱 들어가기 때문에 좌우 결합할 때 잘 보면서 결합을 해주면 되겠고요. 끝부분까지 다 결합 잘 해줍니다. 그 다음에 팔을 가지고 와서 끼워줄 거예요. 아니 이런 건 팔 끼운 상태에서도 되지 않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팔 사이에 들어가는 파츠 때문에 팔을 빼놓고 하는 게 이쪽은 훨씬 편하죠. 그래서 바퀴가 밑으로 가게끔 해서 잘 껴줍니다. 이러면 비클의 기본 형태는 완성이 됐고요. 빅룡은 크레인 오른쪽 편에 이 조종석을 이렇게 장착을 시켜주는 거죠. 초룡신의 백팩 장착을 해주고 차량의 뒷부분에 와서 장착. 짜잔. 비클 모드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옆용은 끝에 가서 살짝 달라지는 부분이 이 미러실드의 수납입니다. 미러실드 손잡이를 안쪽으로 접어주고 앞쪽에는 조인트 2개가 있죠. 얇은 쪽이 이렇게 앞으로 가게끔 해서 조인트를 변형 전용 파츠에다가 장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수납 완료하고 사다리를 장착. 옆룡의 비클 완성. 그렇게 빅룡과 옆룡의 비클 모드가 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비클 모드로 변형하고 나면은 이렇게 원래 쓰던 등이라든가 아니면은 머리, 손, 발 같은 것들이 남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은 추가 파츠 2개를 통해서 깔끔하게 또 완성이 되는 모습이다 보니까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완성됐을 때 이 모습을 좀 더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깔끔한 모습이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물론 이런 방식의 변형은 뭐 호불호의 영역이긴 합니다. 아무튼 한번 살펴보면은 이 다리였던 이 차량의 앞부분 이제 추가 파츠를 통해서 이렇게 깔끔한 앞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접합선도 싹 없어지죠. 그리고 라이트의 색상은 둘이 똑같습니다. 앞쪽 파란색과 노란색 부분 이렇게. 그리고 유리창 부분도 플라스틱 스티커를 통해서 앞면, 옆면 전부 다 이렇게 부착을 해주고요. 윗부분도 시스템 체인지 할 때 이렇게 사이렌 울리던 그 경광등 부분도 아주 클리어 레드 강렬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 차량의 윗부분 추가 파츠 윗부분이 검은색 스티커 부착하는 부분 있죠.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은 접혀있는 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접혀있는 발. 그리고 차량의 옆면 뭐 바퀴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잘 보이고요. 옆에 접혀져 있는 허벅지라든가 골반이라든가 이런 노출된 부분들 볼 수 있고 잘 접혀있는 팔 부분도 깔끔하죠.
아래쪽을 보면 이렇게 이제 흉부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면은 크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조종석이 또 따로 되어 있죠. 초룡신의 머리와 백팩 부분 말이죠. 염룡 같은 경우도 강렬한 레드 컬러가 아주 인상적이고요. 뒤쪽에는 이 미러실드 수납되어 있는 모습이라든가 뭐 사다리 부분 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두 비클 다 크레인이나 사다리 전부 다 가동식에 연장이 가능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실제 차량의 기능으로서도, 그러니까 구급 차량의 기능으로서도 다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포인트인데, 아까 바퀴들이 다 굴러가는 바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굴렸을 때 이 바퀴 굴러가는 특유의 그 소리 있죠. 그게 나요. 이거 좀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소리가 이제 약간 감성이 옛날 완구 감성도 살짝 드는 그런 소리잖아요. 이 소리가. 그런 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작중에 나온 세미 비클 모드도 한번 해봤습니다. 하체만 비클로 변형시켜서 빠르게 지상을 달리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거죠. 대신에 이때는 뒷부분이 지지할 게 없기 때문에 스탠드를 끼워줘야 해요. 스탠드도 이 백팩 정중앙에 3mm 구멍이 있기 때문에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매뉴얼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예 대놓고 이거 하세요 같은 구멍이에요, 저거. 자, 그럼 이제 초룡신으로 심메트리컬 도킹을 해볼 건데, 일단 매뉴얼을 한번 볼까요? 제가 구성에서 매뉴얼 이야기를 안 했더라고요. 매뉴얼이 총 3부 들어갑니다. 아예 빅룡 전용 매뉴얼, 조립 및 비클 모드, 그 외에 파츠 조립이라든가 염룡 마찬가지입니다. 염룡 본체, 뭐 비클 모드 변형, 그 외 부속 이런 거, 그리고 초룡신 합체용 매뉴얼이 따로 들어갑니다. 특히나 이 매뉴얼이 매력적인 포인트는 펼쳤을 때, 짠! 심메트리컬 도킹 승인! 타이가 장관님의 눈매, 강렬한 눈이 아주 저희를 반겨줍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좌우로 펼쳐보면은 좌우로 합체하는 매뉴얼이 나오는데, 매뉴얼 기준으로는 비클 모드에서 시작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해봤어요. 이 비클 모드에서도 합체를 시켜봤고요. 로봇 상태에서도 합체를 시켜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로봇 상태에서 합체를 시키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시퀀스상 비클 모드에서 합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리뷰에서는 이 비클 모드가 아니라 이렇게 로봇으로 변형한 상태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심메트리컬 도킹!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뭐 구성 때부터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당연히 필요한 부분만 제외하고 이 빅룡과 염룡의 뭐 나머지 부분은 그냥 초룡심 땐 필요가 없죠.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가운데가 필요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상체에서 빼다 쓰는 게 좀 있으니까 해보도록 하죠. 당연하지만 발 그리고 손 제거를 해줍니다. 목도 제거를 해주죠. 아까 비클 변형할 때처럼 동일하게 제거. 그리고 백팩에서 크레인은 당연히 가지고 와야겠죠. 초룡신 때 써야 하니까요. 그리고 백팩의 이 검은색 부분만 제거를 해줍니다. 안쪽에 보면 파란색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겉부분만 요것만 제거.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파츠 들어주고 이 등 파츠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오고 양팔을 비클 때처럼 이렇게 펼쳐서 위로 돌리고 올려주고, 마찬가지 반대쪽도 동일하게 돌리고 올려주고, 팔을 위쪽으로 모은 상태에서 가슴을 슬쩍 열어줍니다. 이게 위에 외장이랑 맞닿는 부분이 있어서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준 다음에 흉부 쪽 앞쪽에 검은색 파츠를 잘 잡고, 뒤쪽 겨드랑이죠, 파란색 부분을 잡고 살살살 달래면서 빼주세요. 쑥 하고 빠집니다.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리로 갑니다. 무릎의 아래쪽 관절을 완전히 가동을 시켜준 뒤에 무릎 안쪽에 이 파란색 외장까지 해서 빼줍니다. 그리고 무릎 외장 부분 접어주고,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양쪽 다 해줍니다. 아래쪽 관절 움직이고 관절을 빼서 이렇게 빼서 아래쪽 외장만 필요합니다. 접어주고, 자 이렇게 하고 남은 부분은 여기는 초룡신 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깨로 써야 하니까 차량의 앞부분 파츠 필요하고요. 그리고 빅룡 같은 경우는 아까 크레인 파츠였죠. 이 윗부분 조종석만 떼어내고 백팩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빅룡은 준비가 끝났으니까 염룡도 해볼까요? 뭐 어차피 필요한 거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발 빼고, 손 빼고, 목 빼고, 무장은 필요하니까 가지고 오고, 백팩의 검은색 부분 제거해주고,
들어 올린 다음 등 필요하니까 등 가져와주고 팔 모아주고 위로 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가슴 외장 살짝 열고 검은색 잡고 뒤에는 빨간색 잡고 살살살 빼줍니다. 싹. 얘 필요하고요. 무릎으로 가서 아래쪽 관절 움직이고 관절 빼주고 무릎 접고 아래쪽 관절 움직이고 관절 빼주고 마찬가지로 이 남은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염룡도 마찬가지로 차량의 앞부분 필요하고 염룡은 하나가 더 필요하죠. 짠! 미러쉴드에서 손잡이를 편 다음 이 프레임, 가운데 있는 프레임만 제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 초룡신용 가슴 외장 파츠 가지고 와서 아래쪽에 장착! 흉부도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초룡신 파츠를 가지고 와서요. 일단 다리 쪽은 일단 분해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분해를 하고 제가 아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안쪽에 있는 외장 떼어낸 다음에 발도 이렇게 뺄 수 있어요. 뺀 다음에 이렇게 좌우로 갈라줍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이 팔 부분입니다. 팔과 이 어깨 라인 부분이죠. 초룡신의 무릎 관절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 안쪽에 원래 빅룡의 흉부였던 부분이죠. 이렇게 슬라이드 하듯이 껴줍니다. 이 상태에서 고정이 안 돼요. 그래서 가지고 올게 등 파츠입니다. 등 파츠를 여기에 조인트 위치에 맞춰서 잘 껴주는데 이 위쪽에 이 은색 쪽에도 이 사각형 조인트가 있거든요. 이거를 안쪽에 같이 동시에 껴줍니다. 같이 잘 맞춰서 장착. 그 다음에 다리 외장 파츠를 가지고 옵니다. 빅룡의 팔을 감싸면서 이 파란 색깔 외장 파츠 있죠? 이거를 여기 맞춰서 라인 맞춰서 껴줄 거예요. 이렇게 안쪽 채우듯 해서 잘 위치 맞춰 껴주고 반대쪽도 가지고 와서 껴줍니다. 이 아래쪽에 발목 관절 부분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면서 이 겉부분 끝까지 여기 잘 맞물렸는지 잘 보면서 안쪽도 잘 한번 봐준 다음에 아까 이 무릎 안쪽 외장을 가지고 와서 이 위에 있는 사각 조인트와 밑에 있는 파란 색깔 조인트 두 개를 총 3개의 조인트를 이걸로 물어줄 거예요. 딱 조이듯이 장착! 이렇게 하면은 무릎 쪽 완성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 겉 외장 파츠가 끝까지 안 들어갔으면은 이 바깥쪽 라인이 묘하게 안 맞거든요. 어디 한쪽이 좀 들떠 있거나 그럴 거예요. 그런 거 잘 봐가면서 밀어 넣어주세요. 그 다음 발목으로 가서 발 껴주면 됩니다. 반대쪽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아까 말한 이 외장 어긋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잘 껴주고 이제 등 파츠 가지고 와서 안쪽 조인트 맞춰서 동시에 물어주고 외장 파츠를 가지고 와서 잘 위치 맞춰서 잘 껴줍니다. 반대쪽도 장착을 해주는데 이렇게 잘 껴주는데 어느 한쪽이 안 맞으면은 이 안쪽 접합부가 살짝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겉에서 보니까 그러네 위에가 좀 떴다. 반대쪽이랑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통 이 어깨 라인이 안으로 쑥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힘줘서 위로 들어 올리면서 해주면 끝까지 들어가면서 안쪽도 맞물리게 되고 바깥쪽도 라인 잘 들어갔고요. 그 다음 안쪽 외장 장착을 시켜주면은 뭐 깔끔하게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발 껴주기. 이러면 초룡신 하체 완성입니다. 그리고 뭐 상체는 거의 완성되어 있어서 그냥 어깨를 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깨 이제 용신 로보의 다리가 됐던 부분이죠. 안쪽에 동그란 구멍 조인트 맞춰서 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장착을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차량의 앞부분 파츠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겉에서 잘 껴졌나 확인하고요. 이러면 뭐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조인트 맞춰서 그냥 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허리에 무장을 껴줄 건데 연결부를 이렇게 가동을 한번 쭉 시켜줍니다. 손잡이는 다시 접어주고 그 다음 허리로 가서 장착.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장착. 그 다음 백팩을 가지고 와서 옆에 튀어나와 있는 조인트는 안쪽으로 접어주고 등으로 가서 위치 맞춰서 장착. 그리고 흉부에 철컥 미러실드 장착까지 하고 나면 초룡신 완성! 이야, 완성됐습니다. 초룡신. 우람한 거 봐. 그냥 듬직하네요. 자, 그래서 완성된 초룡신 살펴보도록 합시다. 와우, 듬직합니다. 전반적으로 좀 덩치도 한 덩치 하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느낌이죠. 일단은 뭐랄까, 첫인상은 확실히 방금 이야기했듯 듬직하다였는데 계속 보면서 느낀 건데 묘하게
어깨가 유독 좀 크지 않나? 라는 생각도 문득 들어요. 뭐 엄청 어색한 건 아니지만은 오히려 DX 감성을 살짝 살린 건가? DX 때 여기가 엄청 크긴 하거든요. 자, 카메라 앵글도 살짝 높여봤습니다. 이쯤에서 또 비교해볼 만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RG 가오가이가. 그래도 비슷할 줄 알았는데 역시 가오가이가가 더 크네요. 아, 근데 덩치 면에서 가오가이가를 못 따라가는구나. 갑자기 초룡신이 왜소해 보이는 효과가 가오가이가가 RG 가오가이가가 덩치가 진짜 꽤 컸으니까요. 그래도 확실히 전체적인 밸런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잘 잡혀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두께라던가 특히나 다리 두께라던가 이런 게 막 엄청 얇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뭐 자연스러운 느낌? 이게 DX 때 같은 경우는 여기가 되게 얇아요, 다리가. 그래가지고 어깨는 엄청 크고 다리는 되게 얇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의 밸런스랄까? 확실히 이제 교체 합체다 보니까 물론 뭐 교체 합체인지 그냥 파츠 필요한 거 떼다가 그냥 무릎 심어주고 어깨 이식해준 게 다긴 한데 분명 합체 과정이 이제 조금 불만족스러울 순 있거든요. 하지만 가동을 봤을 때는 이게 또 생각이 바뀌어요. 와, 이 가동 신경 많이 썼네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 머리부터 그 특유의 각지고 듬직한 얼굴 아주 멋들어집니다. 눈 역시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요. 눈 주변에 검은 색깔 아이라인도 분할입니다. 거기에 이마의 G스톤 디테일 부분도 클리어 그린, 파츠 유일한 클리어 그린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마의 카메라 부분도 역시나 눈과 동일하게 분할로 되어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머리를 옆으로 돌렸을 때 아까 빅룡 때는 여기는 플라스틱 스티커를 사용을 했습니다. 유리창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이 친구는 역할이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이쪽은 호일실입니다. 플라스틱 스티커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의 광택 차이가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몸통 같은 경우도 이제 미러 쉴드를 가슴에 장착을 하면서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의 색상이 드러나죠. 여기는 스티커로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흉부의 디테일도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꽤 볼만합니다. 살짝 각진 모습부터 이 V자의 미러 쉴드 부분 굉장히 이쁘고요. 그리고 아까 합체 전에도 봤지만은 슬쩍 다시 보면은 빼보면 이 특유의 근육질 같은 이 조형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체했을 때 드러나는 접합부라고 할까요? 이렇게 각진 부분으로 이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 부분은 등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요. 등도 백팩을 빼보면 이렇게 안쪽이 동일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어깨야 뭐 아까 비클 때 본 거니까 특별히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팔로 내려가 보면은 이거 사이즈 차이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이제 이쪽 왼팔이니까 멜팅건이죠. 멜팅건이랑 비교. 짠. 일단 두께 차이. 두께가 한 2배 되죠 지금? 두께가 한 2배 되고 면적도 뭐 사이즈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디테일의 비율 뭐 이런 것도 차이가 엄청 크고요. 확실히 과거 DX 때는 지금 이 팔로 써야 되다 보니까 이 비율로 염력이 들거든요. 추억이기도 하네요. 이 부분도 역시 안쪽에 들어가는 은색, 왼팔 오른팔 할 거 없이 안쪽에 들어가는 은색은 스티커입니다. 대신에 이 더블건 부분이나 이 안쪽의 은색, 이쪽은 기본으로 분할되어 있어요. 그리고 손에 완전히 쥐고 있는 주먹손 한 세트, 그리고 아까 구성 때 봤듯이 이제 무장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 부분, 아까 사이드 스커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이드 스커트 때는 이런 검은 색깔 분할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근데 비율 차이도 커졌고 훨씬 비율이 커졌고 디테일도 더 들어간 형태로 해서 멋들어지게 앞뒤 다 동일하게 앞뒤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이 축입니다. 이 축이 이 무장을 빼더라도 허전하지 않게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는 형태거든요. 이거 꽤 볼만하더라고요. 그리고 허벅지 부분도 각지고 디테일 좀 더 들어간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나 허벅지 안쪽에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멋지죠. 그리고 무릎 부분 역시 노란 색깔의 외장 분할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보면 이제 빅룡과 염룡의 등 부분, 스러스터에 해당하던 부분이 노출되고요. 아무래도 이 다리는 거의 전체적으로 외장으로 덮어놨잖아요. 앞뒷면 다 안쪽까지. 그래서 디테일들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전용 파츠를 쓰기 때문에 특히 발목에 이런 실린더 디테일도 그렇고 패널 라인들도 그렇고 앞뒤 쪽으로 이런 검은 색깔의 분할된 파츠도 볼 수 있고요.
바깥쪽에 좀 밋밋한 면이 아쉬울 수는 있지만 정면에서 봤을 땐 이 안쪽도 디테일이 다 들어간 이런 외장도 볼만하죠. 발 같은 경우도 이 결합 심플한 형태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발바닥에도 디테일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동은 어떻느냐? 일단 목은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는데 위에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고 숙이고 하는 부분이 이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가능한데 특별히 옆에 걸리는 게 없다 보니까 돌아가는 것도 되게 편하게 돌아가요. 아주 편하게 고개 움직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어깨 부분, 어깨 쪽을 잘 보면 이제 조인트들이 열쇠 구멍식으로 결합이 됩니다. 이런 거 잘 확인하면서 조립하셔야 돼요. 아예 팔 끼우는 것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껴야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팔 결합할 때 조립 시엔 주의하시고요. 일단 어깨 앞뒤 가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단가 싶지만은 안쪽에서 이렇게 축이 좀 뽑혀 나오면서 이 상태에서 훨씬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좀 더 공간을 활용하는 느낌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겨드랑이에 있는 파란 색깔, 빨간 색깔 파츠 부분이 이렇게 어깨를 상하 가동하는 것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멋들어진 포즈 취할 때도 이거 써먹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 어깨 외장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아예 보면은 이중관절로 해서 안쪽에 파란 색깔 파츠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외장을 밀어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신기했는데 지금 이 바깥쪽에 있는 축관절은 아까 합체할 때 썼던 축관절이고요. 그 안에 관절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옆으로 크게 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가동할 때 아무래도 두꺼운 어깨는 방해되는데 그런 거 바로 해결을 해주는 그런 관절이기도 했고 당연히 팔 들고 내리는 거야. 축관절이고 하다 보니까 편하게 들고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팔 회전 당연히 존재하고요. 팔꿈치 이중관절로 해서 크게 굽혀지는 팔꿈치 볼 수 있습니다. 허리는 빅용, 염용이랑 다르게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들어주면은 살짝 이렇게 허리를 들고 숙이는 거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스윙도 가능한데 뭐 그거 말고도 복부에서 이미 허리를 숙이고 들고 스윙하는 거 축으로 다 되어 있어요. 관절들도 짱짱합니다. 튼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돌아가는 것도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관절, 스커트는 앞뒷면, 옆 다 가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크게 가동을 시켜주고요. 대신에 추기동 기믹은 초룡신한테는 없습니다. 그래도 기본 가동이 앞으로 들었을 때 90도가량 편하게 들어지고요. 그리고 허벅지 회전은 좀 제약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최대로 돌린 게 딱 요 정도. 완전히 돌아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리 옆으로 드는 것도 튼튼하게 일단 외장 부분 거의 맞닿을 때까지 다 들어줄 수 있고요. 무릎 관절, 기본적으로 이중관절로 아주 크게 굽혀지는 무릎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목은 아예 축을 따로 빼놔가지고 옆으로 꺾어주는 게 엄청나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축이 하나 또 있어가지고 이렇게 발목을 살짝 굽히고 뻗고가 가능한데 아무래도 좀 약하죠. 그래서 발의 앞꿈치가 이렇게 밑으로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기를 시도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비율상 힘들더라고요. 대신에 이렇게 해도 무게중심은 또 잡히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동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말씀드려야 돼요. 보이나요? 이 고관절 좌우로 벌어진 게? 고관절 자체가 가운데 프레임을 두고 바깥쪽에다가 프레임을 또 결합하는 식이에요. 이렇게 좌우로 결합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막 이렇게 다리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조심하면서 만지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자, 이제 액션 포즈 취해봐야겠죠? 멋들어지게 한번 또 세워봤습니다. 조롱신 듬직하네요. 자, 다시 봐도 듬직하긴 하네. 먼저 더블건! 오른팔에 있는 프리징건과 왼팔에 있는 멜팅건을 동시에 발사하는 그런 기술이기도 하고요. 연사력도 상당히 뛰어나죠. 이게 초룡신이 다른 용자 로봇에 비해서 사격 무장이 많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더블 라이플! 허리에 있는 프리징 라이플과 멜팅 라이플을 동시에 발사하는 그런 기술이기도 한데 나중에는 울테크 라이플로 강화되기도 하죠. 그리고 울테크 빔 일제 사격! 이렇게 팔과 허리에 있는 모든 사격 무장을 한꺼번에 발사하는 그런 필살기 중 하나죠. 그리고 더블 톰파! 허리에 있었던 크레인과 사다리를 가지고 톰파로 사용하는 기술 중 하나죠. 종종 작품 속에도 등장을 하다 보니까 격투기로서 이렇게 막 후려치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온단 말이죠. 근거리 무기가 별로 없는 초룡신에게는 굉장히 좀 격투시에 활약하는 무장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초룡신 리뷰를 해봤습니다. 진짜 애니메이션 보면서도 인상 깊은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 좀 꽤 비중이 있는 용자 로봇이다 보니까 진짜 팀의 맏형 노릇을 하는, 힘들고 어려운 건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어서 상당히 기억에 남는 용자 로봇이거든요. 굉장히 HG로 잘 나와서 마음에 듭니다. 일단은 프라모델도 조립도 좋았고, 그리고 교체 변형이라는 거 치고는 생각보다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뭐 팔다리 뺐다 꼈다 막 그 정도 몇 가지? 완전 분해 완전 제조를 막 이런 느낌은 아니어서 그 부분은 꽤 괜찮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지 초룡신으로 합체하는 과정에서 이 빅룡과 염룡에서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소량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냥 무장이랑 팔다리만, 그것도 일부만 필요한 수준이라 생각보다 뭔가 조작할 게 그렇게 많진 않았다 같은 느낌? 오히려 심플했다? 그런 느낌? 진짜 초룡신 전용 파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 있죠. 용자 로봇 합체 중에 다그온식처럼 나머지 보조 파츠가 전부 다 외형 다 담당한 다음에 코어만 안쪽에 슬쩍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치만 그래도 외형에는 얘는 좀 영향을 주니까 그거보단 좀 낫긴 하지만 일단 빅룡, 염룡 몸통이랑 이 무릎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진짜 오히려 덕분에 합체가 좀 더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거랑 동시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니 이 정도만 갖다 쓸 거면 그냥 초룡신 전용 파츠 해가지고 빅룡, 염룡, 초룡신 한꺼번에 전시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나? 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만들고 나니까 느낀 건데, 좋아할 사람은 정말 좋아할 것 같고, 야 그래도 이건 아닌데? 싶은 사람은 싫어하겠구나,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치만 저는 호에 더 가깝다는 거.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